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121페이지 동력 전달 장치 본체 부품도 작성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장을 했던 연습도면 16 동력 전달 장치 도면 실행을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새 시트. 시트 클릭을 해서 시트의 이름은 1점 본체 부품도 라고 하겠습니다. 주석 A 텍스트 척도는 1:1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위치 맞춰주시면 돼요. 투상도를 배치하겠습니다. 뷰 배치 기준 폴더 아이콘 클릭 동력 전달 장치 본체 불러오겠습니다. 열기 척도는 1:1 스타일은 은선 제거, 음영 처리 화면 표시 옵션에서 스레드 피처 체크 접하는 모서리는 체크 해제 확인 뷰의 위치를 왼쪽 하단으로 위치를 시키고 투영 뷰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투영 뷰 선택하고 우측면도 클릭 오른쪽 버튼 작성 그 다음 평면도는 단면도의 형태로 불러오겠습니다. 단면 뷰 선택 임의의 지점 클릭 그리고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 클릭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고 이 평면도의 일부분은 잘라내도록 할 거예요. 뷰 선택 스케치 형상 투영으로 모서리 선 얻어오고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형상 투영된 선의 초록색 중간점에서 사각형을 크게 하나 그려주고 스케치 마무리 오리기 클릭하고 사각형 클릭 브레이크아웃 기능으로 부분 단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뷰를 더블 클릭을 하고 스타일 체크 해제 음영 처리 체크 해제 확인 이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뷰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 형상 투영 기능으로 모서리 선을 얻어오겠습니다. 왼쪽에 직선 클릭 오른쪽에 직선 클릭 그 다음에 직선을 그리겠습니다. 끝점 초록색 점에서 직선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상 투영 이 위에 있는 선 불러오고 치수를 넣을게요. 여기에 거리는 54 동일선상으로 여기와 여기 그 다음 치수 여기 선 10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크기로 스플라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초록색 점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확인 형상 투영으로 모서리 선 얻어오고 일치 구속 조건으로 끝점 그리고 이 선 그리고 이 선의 끝점 그리고 투영된 선 일치 스플라인을 조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 목깎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목깎기 값은 3으로 이 선과 이 선, 이 선과 이 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과 선, 선과 그리고 목깎기 클릭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깎기 선과 선, 선과 목깎기 원 그 다음에 이 위에 부분이 열려져 있습니다. 직선을 이렇게 그려서 받쳐진 형태의 스케치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스케치는 이렇게 열려져 있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닫혀져 있는 형태로 스케치가 작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 아웃, 그리고 뷰 선택. 스케치가 정확하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닫혀진 영역은 프로파일, 파란색 선으로 인식이 됩니다. 깊이, 왼쪽에 있는 투상도에서 이 원의 중간점을 클릭을 할게요. 그럼 정확하게 이 가운데까지 잘려 나가겠죠. 확인. 그 다음에 오른쪽 뷰 더블 클릭, 스타일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한 번 더 뷰 선택하고 스케치, 스플라인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끝점 클릭하고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 브레이크 아웃으로 뷰 선택하고 깊이는 여기 가운데 있는 점 클릭. 지금 이 스플라인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방금 찍은 이 지점까지 절단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구멍의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확대도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상세, 뷰 선택, 축척은 3:1, 울타리 원형, 쉐이프 둥글게 부드럽게 전체 경계 표시. 그리고 지금 이쪽 구멍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치수를 기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에 확대도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원을 드래그를 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자는 잘 보이도록 더블 클릭을 해서 색상은 검은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상도의 이름을 변경을 할게요. 단면, 축척값은 지우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내리고 더블 클릭, 확대도. 그 다음에 등각 투상도도 불러올게요. 투영, 뷰 선택, 우측 상단에 클릭, 오른쪽 버튼 작성. 크기가 너무 크죠? 더블 클릭을 해서 축척 값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1:2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1:1.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면도에서 이 리브의 두께를 표현하기 위해서 회전 단면도를 작성을 할게요. 뷰 선택, 스케치,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고 치수를 기입할게요. 이 선의 길이를 8로 할게요. 그 다음에 목깎기, R값은 3으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목깎기, 형상 투영으로 모서리선 얻어오고 여기도 얻어오고, 동일 선상으로 이 선과 이 선의 위치 동일하게, 동일 구속 조건으로 이 선의 길이, 이 선의 길이 동일하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 선은 스케치만, 이쪽 선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만.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선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주석, 외형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도면층은 외형선. 그 다음 스케치에서 해치 영역 선택을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 형상 투영 기능으로 여기 모서리선 얻어오고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끝점 그리고 투영된 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점 투영된 이 선 클릭. 그럼 이 길이는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해치 영역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시 해치 클릭 확인. 중심선도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을 길게 하나 그려주고 일치 선과 중간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 하나 그려주고 일치 선과 중간점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은 주석,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그리고 위치는 적당하게 한 가운데 정도로 배치를 하면 돼요. 지금 그리고 있는 이 회전 단면도는 리브, 그러니까 이 부분의 두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케치 마무리. 원하는 투상도를 모두 배치를 했습니다. 중심선을 기입을 할게요. 먼저 이 아래쪽에 있는 선들은 영역을 만들어서 선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가시성을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석, 중심선 클릭. 네, 반복적으로 중심선을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평면도에 이 형상은 위아래가 대칭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스케치, 뷰 선택, 직선을 그릴게요. 직선, 치수로 이 선의 길이는 한 4 정도로 하겠습니다. 동일, 선과 선, 수평, 점과 점, 치수, 선과 선의 간격 한 1.5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1.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직선 2개 방금 그린 직선은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마찬가지로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스케치 마무리. 중심선을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교재 121페이지를 보고 치수와 공차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주석의 치수 평면도에서 선 클릭, 오른쪽 버튼
유형은 지름으로 위치 클릭하고 치수 더블 클릭을 하고 텍스트에서 파이 기호를 지우기 위해서 치수값 숨기기 그리고 치수값을 입력을 할게요. 확인.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이 기호를 동일하게 넣고 싶다면 오른쪽 버튼 특성 복사 그리고 치수 클릭을 하게 되면 보다 쉽게 파이 기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깎기로 인해서 치수 기입이 어려우니까 임의의 지점을 찍어서 이 치수 값을 숨기고 10을 입력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점을 찍어서 치수 값 숨기기로 10을 입력을 하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나사부의 치수 더블 클릭 치수 숨기고 4-M4 탭 깊이 10 확대도에도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치수에 화살표가 많아서 헷갈리다면 치수 오른쪽 버튼, 첫 번째 화살촉은 첫 번째 찍은 이 지점에 있는 화살표를 말합니다. 첫 번째 화살촉 편집, 스타일은 작은 점, 그리고 또 치수 오른쪽 버튼, 첫 번째 화살촉 작은 점. 만약에 첫 번째 화살촉이 이 부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 두 번째 화살촉을 편집을 하시면 돼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치수를 모두 기입을 했습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를 기입을 할게요. 곡면, 가장 위쪽에 표면 거칠기 기호를 넣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 선택하고 스타일은 텍스처 높이 5.0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적절하게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케치, 임의의 지점 클릭, 원을 그리고 원 크기는 12, 문자의 크기는 5로 하고 품번은 1번 확인. 일치 구속 조건으로 점과 점 일치. 문자의 크기가 수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더블 클릭하고 문자 전체 다 선택을 하고 5 엔터. 호를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점, 점. 직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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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방금 작성한 스케치들은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주석, 도면층은 외형선으로. 스케치 마무리. 표면 거칠기 기호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도면층은 외형선으로. 표면 거칠기 기호를 모두 기입을 했습니다. 기하 공차를 기입을 할게요. 주석의 기호의 화살표, 데이텀. 클릭, 클릭. 확인. 끝점 드래그하고 형상공차 클릭하고 파이 37H7 화살표 끝점 클릭.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 기호는 평행도. 공차 값은 파이 기호 넣고 0.013. 데이텀은 대문자 A.
확인. 끝점을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위치를 맞추도록 할게요. 형상공차 73 화살표 끝점 클릭하고 컨트롤 키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 기호는 직각도, 공차값은 0.015, 데이텀은 A. 확인. 그 다음에 파이 35H7 화살표 끝 지점에 클릭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오른쪽 버튼 계속. 기호는 동심도 또는 동축도 라고도 해요. 파이 기호 넣고 공차값은 0.013, 데이텀은 B. 확인. 그 다음에 데이텀 기하공차 중간점 클릭하고 클릭 데이텀 문자는 B. 확인. 초록색 점 드래그. 기하공차를 모두 기입을 했습니다. 부품 리스트를 삽입하겠습니다. 부품 리스트 뷰 아무거나 선택하고 확인. 우측 하단 클릭. 뷰 선택하고 도면층은 좁은 외형선. 주서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주석에 A 텍스트. 임의의 지점 클릭하고 왼쪽 정렬으로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작성을 할게요. 주소를 모두 입력을 했다면 주소 드래그를 해서 크기는 5로 하고 그 다음 컨트롤 A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문자의 간격을 1.5행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아래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뷰의 간격을 조절을 해서 주서의 문자가 윤곽선 안으로 모두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서에 표면 거칠기 기호를 기입을 할게요. 작성한 표면 거칠기 기호는 이렇게 영역 만들어서 선택을 하고 도면층을 좁은 외형선 부분 단면도에 이 선은 도면층을 좁은 외형선으로 이 선을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가는 실선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좁은 외형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동력 전달 장치의 본체 부품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다음 시간에는 축 부품도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